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정부 경기진단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표현이 1년 만에 빠진 데 이어서 이달에는 호조세로 평가해온 고용에도 부정적 평가가 포함됐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3사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가진 캐나다의 해결료 기업 카메코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발사된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7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한 것으로 2단 우주선이 로켓 부스터와 분리 후 통신이 두절돼 비행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리던 애플이 지난해 3위로 추락하면서 밤사이 주가가 4% 급락했습니다. CNBC는 애플 주가는 작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12% 하락했고 올해 들어 상위 7대 기술주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정말 테마 장세가 강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테마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죠.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장 후반 들어서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 또 12월 소매 판매 등의 예상치 하회 등 이런 상승 재료 등의 영향이 나왔지만요. 그 영향의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또 애플이 4%대, 테슬라는 3% 이상의 약세를 보이는 등 일부 빅테크 급락에 나스닥은 1% 이상 내렸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요.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올해 3회에서 또는 4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 등에 힘입어서 이 달러와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원자력과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올레드, 해적 케이블까지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SKC 앱솔릭스에 1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정치 테마주가 또 갑자기 들썩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이내에서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보수 진영에 대한 기대감이 테마주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일자리주 급등하고 있네요. 이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2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 41만 개를 만들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일자리주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또 저출생과 엔젤 테마, 오늘 이 시각 강하게 급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계엄 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면서 조기 대선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현실에 현재 다시 한번 이 조기 대선 정책 관련주들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전체 분위기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25%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머물러가고 있고요. 2,520선은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역시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어제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인은 오늘 반대로 매수 우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0.11% 장 초반과 똑같습니다.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720선 지켜내면서 723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이어서 수급 동향 보시죠.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홀로 600억 원 이상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가 전일 급등에 따른 되돌림을 보이는 바람에 오늘 우리 시장의 약세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각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 시장 올해 들어서는 좀 아시아 증시가 약세 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선방을 좀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의 이 텐베거 메이커도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좀 미증시가 나스닥이 1% 낙폭 기록하는 걸 보고 참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말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 작년에 못한 만큼 좀 선방해주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일단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 요인은 아닌데 수급 쪽으로 좀 빠지는 그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견조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트럼프 정책,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화두는 AI 쪽의 또 움직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AI에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낙폭 과대가 됐던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요. 또 오늘 최근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삼성에서 드디어 이제 AI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이 앞당겨지는데 오픈 AI하고 손잡고 AI TV를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전제품에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한다 하는 기능에 좀 해당이 되는데 삼성은 이제 갤럭시 폰에 최초로 이제 다국어 번역 폰 이런 부분까지도 제일 먼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전제품 쪽으로 확대가 좀 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홈에 대한 어떤 포탈 역할도 가능을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파급력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서서히 AI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I가 이제 3년째 진행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장세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좀 될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의 강세가 올해 무엇보다도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증시 차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어떤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갭상승하고 갭을 메꾸는 어떤 흐름. 물론 이제 다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갭을 메꾸고 나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이 진행이 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상단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의 또 어떤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가운데 최근 뭐 차트를 아주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갭이 이렇게 발생이 됐던 그런 것들이죠. 갭은 하나의 이제 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정이 오더라도 갭의 중심은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도드라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양봉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고, 단기 이제 고점에서 이제 저항을 이제 받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들은 아닙니다.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출범과 함께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가 지금까지 저항의 추세가 현재 지지로 바뀌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 나스닥의 흐름들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의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외국인의 기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처럼 환율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제가 21선이 요거 이탈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과시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전부터 좀 과시화 좀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좀 하고 있지만은 환율 부분들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원화 강세가 서서히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그 매수세 부분에 입장하고 같이 연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로 바라보면은 코스피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늘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 급락 부분들, 쌍바닥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되는 그런 요소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1월 초부터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 전개가 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월 달의 강세, 그러니까 연초의 방향성이 상승이면은 1년의 방향성이 상승인데 그 안에 이 3개월의 사이클가 상승이면은 월봉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산병이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월봉이 제가 십자도전 빼고 1, 2, 3, 4, 5개. 그러니까 5개라는 음봉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봉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첫 양봉이 아니라 적산병 또는 적이병,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적이병이죠. 지나친 적이병에 대한 음봉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이병, 속임수 음봉, 그리고 이제 본상승,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런 것처럼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적이병 2월 달까지는 강세 기조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미증시 나스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플러스가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죠. 뭐 잘하면 플러스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미증시 약세면은 벌써부터 오전장에 빠져야 되는데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종가상으로도 우리가 플러스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안 됐다고 복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면은 하루만 버티면은 또 다음 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의외로 코스닥은 또 플러스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추이로 이제 보시면은 뭐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도 쪽에 해당이 되는데, 코스닥의 어떤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쉬어가지만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또는 그 장이 살아있을 때는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강세장이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나름대로 우장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코스닥 위주로 긍정적인 흐름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을 적게 가져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코스닥 안에서 특히나 IT 업종,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챙겨봐야 할지 궁금한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어떤 종목 기다리는지 만나봐야겠죠. 오늘은요. LS 머티리얼즈, 한신기계, 또 LS 마린솔루션, PSK 홀딩스, 필옵틱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LS그룹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전날이었죠. LS 일렉트릭이 머스크의 xAI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 나와줬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여기에서요. 세 곳과 현재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협의 중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전망이 가득 담겨 있는 이 LS그룹주인데요. 전문가님 또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 전반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잖아요. 예, LS의 이제 그룹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력 전선 쪽으로 거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전력 부분들이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기 때문에 특히 LS그룹은 전체적으로 다 포진이 좀 돼 있습니다. 가장 뭐 유명한 부분들이 이제 LS 산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쪽 LS 전선 부분들의 자회사 부분들이 오늘 특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뭐 LS 네트워크스 바로 상한가로 좀 직행이 좀 됐고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LS 머티리얼즈 각각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LS 머티리얼즈 잠깐 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LS 그룹 계열사의 그 계열사 중에서 특히 커패시터, 울트라 커패시터를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력 저장 장치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나 ES 저장 장치 여기에도 이제 테마가 엮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5만 원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1만 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줬던 그런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시장이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제 기간 조정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올해 전력 슈퍼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LS 그룹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전력 저장 장치의 어떤 바람이 좀 거세게 불 수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2차 전지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후발적으로 보시면은 SK도 이와 비슷하게 전력 저장 장치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SK 쪽에 보자면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바로 현재 어떻게 보면 SK 그룹주에 이제 필적할 만한 종목이다. LS 이쪽에 이제 필적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이제 SK 이터닉스의 차트 분할 상장이 된 그런 부분인데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하방 경직성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쌍바닥 패턴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하고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그 중에서 쭉 한번 보시면은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좀 띄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가 내용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색타의 내용을 보시면 유리기판 쪽에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유리기판 시대가 도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쪽 유리기판의 TSB 구멍을 좀 뚫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가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절단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판만 뭐 유리로 바꿨지 PCB 기판에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로 바꿨지 이걸 이제 가공하고 절단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공하기 어려운 단점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약간 올라주고 있고 필옵틱스는 그런 장비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격이 낮추는 그런 부분들 한번 필요해 보이고 섹터 쪽으로 한번 보면은 이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YC캠이나 HB 테크놀로지 현재 JNTC, SKC 뭐 이런 종목이 약간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격이 조금 낮은 종목으로 보시면은 YC캠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이격이 좀 낮죠. 최소한 일주일 정도 쉬어줬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은 하루 이틀 숨구르게 되면은 이격도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부담이 없는 종목이 좀 될 수가 있고 또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가볍기 때문에 좀 이격이 낮으면서 가벼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필옵틱스하고 YC캠 같이 연동돼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전사 이게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한신기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이제 부분들이 오늘 갭상승 장대 양봉 부분들이 나와줬는데 한신기가 좀 올라줬던 그런 뭐 섹터 내용 잠깐 보시면 원자력 발전된 그 내용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올라줬던 그런 내용인데. 핵심적인 뭐 이슈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마무리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를 다 같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한신기계가 오늘 뭐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에 24%까지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에 어떤 순환매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뭐 대장주 역할은 아니고 오늘이 이제 대장주 역할만 좀 해주고 있고 나머지 좀 안정적인 종목을 보자면은 한전산업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한전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전산업 또 일단은 같이 연동돼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19,000원에서 반토막 2만 원에서 만 원 반토막 났고 이제 서서히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갭상승의 윗골이 달렸는데 이격 조정만 좀 있으면은 한번 다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 좀 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많이 이제 한전, 뭐 KPS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PSK 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 약간 눈에 돋보이죠. 반도체 종목이 이제 서서히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섹터의 내용을 뭐 잠깐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또는 HBM 장비 업체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유리기판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 뭐 테크잉 그다음에 PSK 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좀 띄워주고 있죠. 미세 공정 관련된 뭐 KC텍이나 이쪽도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자회사에도 이제 반도체 공정 종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PSK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 어떤 그런 사업 영역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반도체 후공정의 리플로 장비라고 해서 약간 열을 급속하게 증가를 시켰다가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증착 공정이나 여러 가지 공정 부분들을 좀 호환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미세 공정의 대부분 보통 리플로 장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리플로 장비를 현재 하고 있는 업체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도 이런 미세 공정, HBM 공정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27,000원에서 지금 벌써 더블이 왔죠. 54,000원이면 거의 더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지만은 HBM에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꾸준하게 리플로 장비로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벌써 더블 가까이 왔던 그런 요인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같이 현재 우리가 언급을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은 테크윈도 이제 뭐 좋은 종목이고 뭐 좋은 종목이지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괜찮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공정이나 후공정에 층을 쌓다 보면은 제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걸 이제 관측을 좀 해야겠죠. 이게 이제 오버레이 관측인데 여기에 이제 쓰이는 어떤 계측 장비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HBM 공정에 거의 특화된 그런 부분인데 전공정의 이제 오버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에 대한 오버레이 다층을 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또 시총도 일단은 가볍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PSK 홀딩스가 약간 부담스러우신다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격이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쭉 한번 보시면은 LS 마린 솔루션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 그룹주가 뭐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LS 마린 솔루션
그러니까 이 마린 솔루션을 보면은 해양에 대한 솔루션이죠.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저 광크앱을 까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된 부분들이 전부 다 요새는 이제 마린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붙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삼행 변경의 바람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린 솔루션은 무조건 해상 풍력이나 이쪽에 해저 케이블, 뭐 해양에 대한 관련된 그런 솔루션 사업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왜 두각을 보였냐면은 해저 통신망을 좀 까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해저 광케이블에 관련된 미중 패권 다툼에서 광케이블에 대한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 막 재편이 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고를 익히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싸움이 앞으로 뭐 이쪽에서도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이 특히 해저 광케이블 까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상승하다가 조정이 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가격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LS 마린 솔루션 약간 생소하기도 한 종목이지만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좀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런 테마 장세 속에서 내 종목만 소외받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전까지 만나봤었던 이 실시간 상승 종목들 저희 더 자세하게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만큼은 급반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든든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 들어와 있는데요. 78,000원에 60%. 비중이 꽤나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가온칩스 이 주가 흐름 보자면요. 0.21% 내리면서 47,450원 선에 현재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돌파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품어보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이 가온칩스가 최근에 또 A식 분야에서 상당히 좀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잖아요. 예, 가온칩스 부분들이 삼성 디자인 파트너 부분에 올라가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쪽과 함께 같이 디자인 하우스의 어떤 중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는데 가온칩스도 이에 만만치 않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움직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HBM 쪽 지금은 뭐 장비 위주나 이쪽으로만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도 어떤 수요 또는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8,000원에 60%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높은 가격에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고점에서 좀 내려와 좀 낙폭화된데
뭐 괜찮다 싶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샀는데 다시 한번 내려가는 뭐 그런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많이 현재 물려 있는 가격인데 지금 전체 차트로 보더라도 12만 7천 원짜리가 2만 7천 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진바닥으로 한번 보시면은 현재 가바닥, 진바닥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뭐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하락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2단으로 하락을 했죠. 진바닥에 해당이 되고 또 반등, 그다음에 저항, 조정, 돌파 또 시도, 다시 재돌파. 세 번째 돌파를 서서히 좀 진행이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또 최근에 어떤 그 매집성 성향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6만 6천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약간 올라줄 확률이 많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7만 8천 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운 부분인데 이때 마디 매매를 약간 하셔도 좀 되는 자리인데 전체 이제 하락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최대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이 약 7만 3천 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더 높은 가격을 보더라도 요거에 대한 종수배만큼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7만 2천 원 정도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중간에 어떤 이 변곡점이 있지만은 이제 물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7만 2천 원 최대 7만 원 플러스 알파선에서는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 차례 이쪽에 대한 바람이 충분히 불어갈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링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5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링네트 1.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잠깐 한 지난달 정도의 들썩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다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요, 보완주인데 현재 거래량이 테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붙지 않는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예. 일단 뭐 링네트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 SI 업체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입장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AI 쪽하고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물론 링네트라는 종목군도 한 차례 시세 부분들은 내키는 냈지만은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약간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하고도 약간 연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쪽하고도 아직 결합을 할 수 있는 또는 클라우드 쪽하고도 성장성은 조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생적인 이제 변수에 의해서 좀 시장이 약간 클라우드 쪽이 AI의 어떤 바람을 좀 탈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AI 사업이나 이쪽 활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성장 탄력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움직임과는 약간 연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그런대로 지금 8,000원에서 저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죠. 여기서 이제 저점이 완벽하게 돌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시세를 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지지를 약간 보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이 바람이 불면은 한 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더라도 현재 마디 매매를 좀 해야 될 가격이 이제 5,300원 정도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900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여기서 쌍봉에서 조정을 보이고 세 번째 돌파할 때 다시 한번 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비중을 한 절반이라도 뭐 줄였다가 저가 재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300원에 대한 마디 매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재매수 후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큐로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에 55%. 일단 큐로홀딩스 시가총액이요. 150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차트를 좀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유증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큐로홀딩스의 기업 내용 이런 걸 보니까 커피 사업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또 약간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시총이 워낙 낮은 그런 부분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목 교체로 좀 나가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거래 정지 기간도 있고요. 약간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상당히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 쪽으로 좀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간단하게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고려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으로는 포스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7,59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크기도 작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1년 사이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금 시각 0.17% 올라가게 되면서 5,9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또 52주 최고가가 56,300원이거든요. 전문가님, 좀 변동폭이 많이 크네요. 예, 기업 포스뱅크의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매출액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영업이익은 나름대로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포스뱅크 하면은 이 키오스크나 은행 관련된 단말기 이쪽 관련된 사업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신규 상장이 굉장히 높게 좀 진행이 됐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500억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걸 거꾸로 환산하면은 시총이 5천억 정도의 상장이 좀 됐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저평가됐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몇십억씩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양산업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침체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기업의 변신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낙폭 과대에 대한 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환 시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사실 기대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이 부분들이 한 번은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STO 이런 종목이 되면서 계속 관련된 종목이 순환매가 한 번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뱅크도 한 번 정도는 10분의 1 토막이 났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내부적인 변화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세게 한번 들어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지금 7,500원 정도 되는데 5% 정도 진행이 되는데 좀 약간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오랜도가 형성이 됐던 7,800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2단으로 이제 빠졌죠.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넥라인이나 이 넥라인까지는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까지 올라가더라도 한 7,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 물타기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당장은 올라가기는 좀 힘이 들겠지만은 이쪽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적인 요소 때문에 한 번은 슈팅이 단기 급등이나 테마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7,300원 정도가 되면은 빠져나와 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일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스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에 20%의 오스코텍. 지금 1.12%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27,000원 거의 52주 최고가 라인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오스코텍 좀 손실이 상당히 크신 편인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이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시간 어느 정도로 한번 봐주실까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이쪽 관련된 사업을 같이 병행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이 좀 나름대로 좀 세게 약간 들어와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우상향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죠. 무너졌지만은 추세선 상단 또는 절반 가격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제 상단으로 보면은 잘 올라갔던 주가가 다봉 구조를 보면서 한번 수급이나 여러 가지 장이 안 좋아서 한번 크게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우상향이 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고점의 박스코어에 대한 하단 매물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한 36,000원 정도. 지금 저점이 23,000원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에 대한 5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역시 이제 35,000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매수가가 이제 43,000원 정도가 되는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것 같은데 물론 기업의 내용은 좋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5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하락에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특히나 나스닥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애플은 4% 이상 급락 보였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1,450원대에서 안정세 지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